마지막으로 대단원 3 통일신라와 발해 발전 부분에서 들어가는 사료들, 추가 자료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신라 삼국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먼저 고구려의 이야기부터 했죠.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랑 싸웠는데 그 당시에 국제정세 요 교과서 78쪽 아래쪽에 나오는 요 지도를 통해 같이 살펴봤었죠. 6세기 후반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신라 돌골 고구려 백제 일본이 한 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 세력을 남북 세력, 빨간색 세력을 동서 세력, 이 구도를 십자 외교의 구도다 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넘어갑니다. 교과서 79쪽 을지문덕이 수나라와 맞서 살수대첩에서 승리했던 자료톡톡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료는 워낙 유명한 사료야. 여기 말표 돼 있는데 신묘한 개척은 천문을 뚫어볼 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해 모조리 알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게 이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보냈던 시입니다. 니네들 진짜 뛰어난 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어때? 라고 보내자 을지문덕의 계책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우중문이 퇴각하였으나 이렇게 도망가는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싸워 승리했던 살수대첩이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교과서 80쪽 넘어가면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에 싸워서 승리해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거 가지고 그 수행평가 때 잘 녹여서 썼더라고. 아주 선생님 읽으면서 흡족했어. 강력한 철제무기 그리고 견고한 산성을 중심으로 수나라 당나라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교과서 81쪽 이 내용은 우리 당나라가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랑 백제를 무너뜨리는 내용인데 원격 수업으로 언뜻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학교 오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탁월한 전략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나중에 신라의 왕이 되는 김춘추는 백제와 전쟁에서 자신의 사위와 딸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백제를 안 되겠다, 이 백제를 맞서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가 저기 신라에 있는 중령 이북 땅까지 돌려줄 것을 본문에서 봤었죠. 요구하자 결국 김춘추는 에이씨 고구려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연합 상대를 찾는데 그것이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 백제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했던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서 당태종을 설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당연합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역사 지식을 넓혀요라는 내용 보면은 우리 낙화암 얘기 나오고 백제 의자왕 이야기 나오는 백제 멸망의 날이 나옵니다.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고 백제는 속수무책이었다. 의자왕은 계백에게 5천망의 결사대를 주고 황산벌에서 끝까지 싸울 것을 명령했지만 결국 신라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영화도 있지. 황산벌이라는 영화도 있어. 자, 그리고 교과서 82쪽 궁금해요 부분 보겠습니다. 수나라 당나라를 막아냈던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당연히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요. 또 연개 소문이 죽어. 그러면서 그 아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큰아들이 남생이 대망리지에 올라 국경을 살피러 간 틈을 타서 동생이 대망리가 되어 국정을 장악해버리니까 결국 첫째 아들이 고구려에 투항해서 당나라에 투항해서 고구려와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막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교과서 83쪽 신라의 민족통합정책 이 내용도 다시 신라의 통일정책 배우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태종 무열왕 앞서서 봤던 그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죠. 태종 무열왕이 신라에 투항한 백제 사람들도 그 재능을 헤아려 임용하였는데 좌평 충상과 상형 달술 자간에게는 일길찬 관등을 주고 총관의 직을 맡겼다. 은솔 무수에게는 대나마의 관등을 주고 대감의 직을 맡게 하였다. 이거 관직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종 무열왕, 신라의 왕이 신라를 이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던 신라의 왕이
백제 사람들도 모두 받아들였다. 민족 통합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4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보셔도 괜찮고요. 이제 통일된 신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85, 86쪽 쭉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87쪽은 안 들어가는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발의 부분까지는 쭉 안 들어가서 쭉쭉쭉 넘어가서 교과서 97쪽으로 넘어옵니다. 교과서 97쪽에는 이제 신라 말이 됩니다. 신라 말이 되면 상황이 엄청 급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왕권이 약해지고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지방민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교과서 98쪽 신라말 대표적인 지방봉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노란색으로 살펴봐야지. 헌덕왕 8년 흉년과 기근으로 당의 절동에 들어 건너가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170명이었다. 진성여왕 3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원종과 애노 등이 상주의 근거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원종과 애노 한번 봤었죠. 진성여왕 10년 도적들이 서남 쪽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모두 바지를 붉은색으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적고적이라고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시대의 신라 말에 여러 지방에서 지방민의 봉기가 일어났던 사료들입니다. 한 번씩 봐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과서 99쪽에는 지방에 있었던 호족, 지방에서 일어났던 호족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과 해상 세력이었던 왕건 등이 있었다라는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00쪽에는 신라말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인터뷰 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선이 대답하죠. 선종에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곧 부처. 따라서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과는 달리 그를 모르는 백성도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주 귀족은 무엇을 옹호해? 그렇지. 경주의 귀족은 자기가 글도 읽을 수 있으니까 교종을 옹호하고 호족과 일반 백성은 선종을 환영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풍수지리설은 어떠한 사상인가요? 풍수지리설은 이런저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요즘 각지에서 호족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수도인 경주의 기운이 다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에게 이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중요했겠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00쪽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01쪽 부분에 우리 이제 신라가 분열되어 후삼국이 성립되죠. 후삼국, 후고구려, 후백제가 성립되고 이 후고구려가 나중에 고려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자료톡톡 함께 보겠습니다. 궁예의 성장. 삼국사기에 따르면 궁예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전에 휘말리면서 즉 어느 나라 왕? 신라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절에서 성장한 궁예는 사회 혼란이 극심하였던 진성여왕 때 양길이 이끌던 도적 집단, 이 양길도 호적이죠. 들어가 얼마 되지 않은 무리로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어 세력을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어 세력을 키워나갔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선생님 그 온라인 클래스에 페이지 적어놓은 그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료, 지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 번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대단한 마무리 문제풀이,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정리 문제풀이 이런 거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그때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고려 후삼국 통일까지, 고려 건국까지 함께 살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 번 정리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료 역사탐구 강의는 마칠 거고요.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